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최근 이 리플이 이 3,000원 선을 계속해서 이탈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매도나 손절이 나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 고래, 그쵸? 이 고래들과 세력들은 그 물량들, 즉 9억 달러, 그쵸? 이 9억 달러 이상을 다 흡수하면서 폭발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 이유는 리플의 재판이 드디어 언제? 8월 중순이죠. 8월 중순에는 4년간의 긴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점이 나와주면서 그 기대감과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리플을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과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긍정적이게 제도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이 리플의 XRP가 하루 만에 120억 달러를 유입을 했었어요. 최근에 언제예요? 6월 25일. 이 6월 25일 날 유입된 지 거의 하루도 안 지나서 자, 6월 26일이죠. XRP 최근 변동성 속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고래들은 하루도 안 지나서 9억 달러 이상을 또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 3,000원, 그쵸? 이 3,000원 설이 이탈이 되었을 때 개인들의 매도 물량과 손절 물량이 9억 달러 이상을 다시 고래들과 세력들이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면서 흡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대규모 매수 활동은 최근에 변동성에도 불구하고요. 주요 투자자들은 현 가격대, 그러니까 3,000원 아래의 가격대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으면 시사한다는 거예요. 또한 대규모 보유자들의 이러한 자신감은 XRP의 장기적 회복 가능성을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래들과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명확한 명분, 그쵸? 이 명분도 없이 이렇게 잠재적인 수익을 위해서 자산 포지션을 강화할 일은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떠한 명분과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형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모멘텀은 바로 이 재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플 XRP 미 SEC 소송 8월 종결 기대감에 폭발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 마침내 합의 임박이 전망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2025년 8월에 해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규제 명확성 확보와 함께 XRP 가격 급등 기대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XRP와 그리고 SEC 간의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같이 이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XRP 커뮤니티의 뜨거운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2026년까지는 지연이 안 될 것이다 해서 법률 전문가들의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고 자, 리플 지지 성향의 이제 저명한 변호사 빌 모건은 이번 소송이 2026년 말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을 어떻게 일축했다. 그는 소송의 공동 합의와 약 1억 2,500만 달러 이상의 에스크로 자금 해제가 이미 진행 중임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2025년 8월 중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죠. 8월 중순이에요. 8월 중순. 자, 그래서 모건 변호사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공동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 사건을 2026년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심각한 이유는 없으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리플과 SEC 양측이 최근에 5천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과 과거 동결된 7,5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리플에 반환하는 내용의 지시적 판결을 구하는 공동 신청을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 이러한 공동 신청이 추가적인 항소를 피하고요. 4년 반에 걸친 길고 긴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토레스 판사의 재판 결과가 중요한 건데 자, 일각에서는 토레스 판사가 당초에 신속 결정에 대한 초기 신청을 기각했던 점을 들어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걸림돌로 볼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적법 절차와 적절한 문서 작성을 철저히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된 공동 신청이 모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라면 8월 중순까지 얘기하고 있죠. 8월 중순까지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서 XRP 에스크로 자금 분배와 함께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중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XRP 급등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법정 너머의 승리,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이전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리플의 잠재적인 승소는 단순히 리플의 규제 문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에 중요한 이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정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규제 명확성에 대한 증대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서 관련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 투자 유입 중요하죠. 명확한 규제 환경은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암호화폐 산업 성장의 가속화인데 예측 가능한 법적 틀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XRP 보유자들의 8월에 대한 향한 시선이 굉장히 뜨거운데, 리플과 SEC 간에 길었던 법적 공방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을 보인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양측이 공동 해결을 추진하고 빌 모건과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심각한 지연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서 XRP 보유자들은 다가오는 8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8월까지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라면 이는 XRP 가격의 급등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채택 확대,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제 명확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XRP가 정말 지루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세력들은 이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가지고 아래에서 그 물량들을 매집하고 계속해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력한테 이렇게 물량을 털리지 말고 버텨내야 돼요. 악착까지 버텨내고 계속해서 이 리플의 구조와 그리고 밸류를 믿으면서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리플이 현재 지금 3영업일째 계속해서 이 3000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종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까지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까지 3000 라인을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저는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상단 부위 3250원짜리까지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3250원짜리를 돌파하고 안착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는 상방 스탠스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의 종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결국에는 종가 기준의 3000짜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매수 기회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100% 현금 물량을 갖고 있으면 1차 25%, 2차 25%, 그리고 3차 50% 물량을 해서 떨어질 때마다 1차, 2차, 3차 나눠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겁내지 말고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